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했는데 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자와 12지지, 12지지와 관계를 했고 축과 12지지의 관계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상 모든 것을 다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해석의 확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알면 대운의 해석, 대운, 세운, 심지어는 월운까지 해석이 애운, 일운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존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강, 신약, 격국 이런 것보다는 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사주 내의 동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일주가 술이 있고 축이 있고 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서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식신 자식들이죠. 여기는 신금 들어있고 신금이 들어있고 여기는 경금이 들어있다. 자, 인년이 왔을 때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다. 그럼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인신충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신금 중에 개수, 즉 이 자식은 식상으로 돈을 추구하겠구나, 식상생재, 돈벌이로 나서겠구나, 이 자식은 완전히 멀리 가겠구나. 여기 있는 자식은 마찬가지. 이 자식은 뭐예요? 그냥 멈춰 있겠구나. 여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식신생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식은 목생, 여기에 정화가 있죠?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겠구나. 술 중에 신금은 그렇게 생활하고, 이 친구는 돈벌이로 나서고, 이 친구는 멀리 가고, 이렇게 사주를 구조화시켜서 입체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강, 신약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벌이 나설 거고, 당신의 막내나 아니면 여자 따님은 그냥 남편에서 그냥 벌어다 주는 것으로 해서 안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큰아들은 해외나 멀리 가거나, 심지어는 이게 이제 형과 충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길과 흉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글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길과 흉으로 보이지만, 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는 결론은 형, 충, 회, 합,
뭐 파,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모습. 삶의 모습을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알면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통변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목을 가지고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한 5화까지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자의 인목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중 교과 같으면 격각살이라고 합니다. 격각. 예. 격각이라고 합니다. 이 격각은 뭐냐? 모습을 온전하게, 예, 모습을 온전하게 못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든다면, 제가 갑자 일주인데, 자, 갑자 일주에 작년에 인이 왔다. 인이 왔다. 딱.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여기 병화와 무토가 있으니까 이게 간목이죠. 내 스스로가 문서를 저당 잡히거나 꼴을 온전하게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투자를 하거나 문서를 가지고 이 돈이나 여기 돈과 투자, 식상 생재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묶어 놓는다든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융자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현대차, 삼성, SDI 얘기했죠. 올 초에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오면은 내 스스로라든지 이 간목의 입장에서 비견이라든지 자기 스스로라든지 아니면 형제 동업 관련해서 자기 문서를 변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명의절을 잠깐 해준다든지 근저당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격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다. 즉 자수가 원국에 있다면 인연이 왔을 때 또는 인대운이 왔을 때 역할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문조객이라고도 하죠. 상문조객. 상문조객. 즉, 옛날에는 그, 한 동네에 일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친척이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게 있으면, 인이 왔을 때, 초상 같은 것도 많이 났어요. 초상. 그러나 지금은 소규모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발생되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때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경인년 같은 때, 경인년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 일가 친척이 살았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되는 육친, 인성이 어머니도 될 수 있지만 확장을 시켜보면 이모, 이모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인성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여기서 아버지의 제니까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뭐 종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종조 할아버지. 이런 때 이렇게 사망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그 명칭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사회에서는 이러한 명칭들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문 조객, 즉 상복을 입을 일이 있었다든지 조문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 자, 시간상 너무 긴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축이 왔다. 여기 축이 있다. 이것은 귀합이라고 해요. 귀합. 귀합. 즉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렸듯이 축이 인을 만나면 여기 있는 신금이 녹아서 개수로 돼서 이게 결론은 목을 만드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을목이라면 자기의 돈 중에 있는데 돈이 있는데 돈 속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돈이지만 속으로 보면은 이게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문서가 개수가. 예. 예. 그러면 신금은 뭐냐? 관에서 받은 문서예요. 근데 이게 현금화가 쉽게 되는 재성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겉에서는. 예.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을축이다. 아, 이게 돈인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관도 들어있고 문서가 들어있다. 아니면 남편이 투자해 놓은 문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인데 이 돈으로 목을 만들었어. 즉 투자 행위를 한 거예요. 투자. 예. 투자 행위했는데 뭐해? 여기에 보면은 병과 무토에 있어요. 무토. 간목이 있죠? 예. 즉 형제나 누구에게 문서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해서 좀 더 불려보려고 한 행위가 되는 게 축이 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걸 또 해석하려면 여기 일간만 바꾸면 되죠. 예, 일간만 바꾸면 여기가 정화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재가 들어있고 관이 들었죠. 예, 재생관해서 인목에 문서를 투자를 한 거예요. 즉 이것은 돈을 가지고 식신행위죠. 투자를 했다. 예, 이게 정화로 봐서는 식신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이 안에 돈을 들여서 관으로 갔다. 즉 경매 낙찰을 받았다. 경매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합으로 문서가 들어왔죠. 합으로, 귀합으로 문서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건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장간이. 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정화가 축을 깔고 있었는데 인이 왔다. 왔다. 야, 이게 보면 식신이야. 아, 투자 행위를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 신금이 들어있고 개수로 녹여서 인목을 만드는 거예요. 즉 돈을 관적인 행위를 통해서 문서로 인성으로 화시킨 거예요. 네, 인성으로 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경매를 투자해서 문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해에 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오케이, 가능합니다. 몇 월 달에? 인월 달에. 예, 연초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월분 보는 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이런 형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목이 와서 인연을 만났다. 인목이 사주에 있는데 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모든 글자는 자형인 거야, 자형. 예, 글자는 자형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수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병화다. 병화일주다. 그럼 뭐예요? 내 문서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내 토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뭐 다른 명의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해에 이걸 내가 사가지고 완벽하게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잘 써있는데, 이게 와서 대체를 했다, 대체. 예, 대체. 우리가 그 땅이나 문서면 대토라는 게 대토. 예, 대토라는 게 있는데, 대토라는 게 있어요. 예. 즉, 내가 문서를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금일주다. 예, 경금일주면은 부인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즉 부인이 아팠다든지 그럴 때는 회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부인이 없으면 새로운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 글자는 항상 자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형. 예. 자형. 즉 있는 것은 수정을 가는 상태가 되고, 없는 것은 대체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묘목이 있는데 인목이 왔다. 목이 된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잡스러워져요. 이게 혼잡인 거예요. 혼잡.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금인데 제가 있죠. 그래서 부인이 있는데 새로운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이 왔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병화나 무토가 없어. 즉 관과 인이 없다. 예, 관인이 없다. 이 부인,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그래서 옛날 가치로, 지금은 이제 중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지만, 뭐 시바지 이런 게 성립이 이제 안 되죠. 예, 이런 거 안 되는데, 현대 사회도 돈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럴 때 예, 두 번째 부인이 오면서 두 번째 부인이 오면서 자식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자식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묘가 왔을 때는 동일하게 혼잡스러운 상황은 설명해 주되, 거기서 들고 오는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계속 설명하다 보면, 진이 있다. 예. 진이 있으면 인목이 왔다. 이렇게 와겠죠. 격각이다. 기본적으로. 예. 즉, 상문 조객은 기본적으로 걸려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을목 개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혼잡함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대신 이 인성이 소모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진토가 역할을 못하게 되죠. 즉 이게 간목이다. 그러면 겁재가 와서 내 부인이나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지장간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지는 이 지장간 보면은 진중에 개수와 을목이 있어. 즉,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는 늘 나의 겁재, 즉, 바람을 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행동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행동력을. 마침 인목이 왔어. 오케이. 이걸 버리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운이 임금인 거예요. 운이 임금이에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운이 먼저예요. 운이. 그래서 우리가 세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지지와 지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사주를 정확하게 통변을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지지와 지지의 관계인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강, 신약, 격국 그런 것은 10%의 사람만 해당돼요. 10%도 안 되고, 여러분께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공식화된 사람이 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경진이라는 일주가 있다. 경진이라는 일주가 있다. 그럼 인목이 왔다. 문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 문서는 항상 현금화 시킬 수 있다. 현금화 시킬 문서인 거예요. 즉,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 이것은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이때 딱 잡혀 가지고 현금화를 시킨다. 이러한 동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동태. 그래야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왔는데, 좋네, 좋아, 나빠, 뭐 이런, 기존에 하다 보면 이런 거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사주 해석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으니, 제가 기존에 이제 자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사실 설명하자면 몇 개월도 모질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상 이렇게 하니, 여러분이 의미의 확장성을, 의미의 확장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의 확장을. 여러분, 다음에는 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